세상은 각박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사랑의 대명사처럼 됐던 엄태웅 씨가 어제 나온 소식 때문에 좀 난처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좀 뭔가 아리송한 장면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동영 차장,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뭐 몇 가지 의문점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경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소 대상자가 엄태웅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이 고소를 한 여성이 나를 네. 성폭행한 사람이 엄태웅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엄태웅 씨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서 경찰 네.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엄태웅 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고소인이 착각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네.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원론적인 저는 언급이라고 보이는 게 이 네. 엄태웅 씨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이준욱 씨 사건이나 네. 박유천 씨 사건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네. 앞서 있어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한 것은 뭐 DNA 검사 떠나서 그 박유천 씨나 이준욱 씨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거든요. 네. 강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수사기로 입증하면 됐는데 이 엄태웅 씨 사건은 그 앞서 두 단계 더 거쳐야 됩니다. 첫째, 엄태웅 씨가 거기에 간 게 맞느냐가 하나. 네. 그리고 갔는데 성관계를 했느냐. 했다면 강제로 했느냐. 이 3단계 입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더 어려운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6개월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가장 먼저 앞단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엄태웅 씨가 거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인 그 피해 여성이 엄태웅 씨를 다른 사람과 아는 사람은 엄태웅 씨를 착각할 수도 있죠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현재까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건 발생한 지 6달이 지난 다음에 나 성폭행 당했다라고 고소했단 말이죠. 뭐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일반인들까지도 되게 큰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인데요.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당장 경찰서에 가든지 뭐 물증이 뭐 천년만년 남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피해 복구를 당하고 그다음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6개월이나 지나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거 뭔가 뭐 협의를 하거나 뭔가 성폭행이 아닌데 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잘 속뜻대로 안 되니까 고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네, 현재 그 고소를 한 그 여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둘씩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다. 이건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이 여성이 이제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유흥업소 네. 종업원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소위 말하는 선불금이라는 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성금으로 얼마를 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서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선불금을 업소한테 얘기해서 받아놓고서는 그것을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죠. 이게 네. 한 번에 한 600만 원 정도에서 한 유흥업소 7곳, 그래서 한 총액 3,300만 원을 받고 달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봤을 때 3,300만 원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떤 6곳, 7곳 정도의 동종의 피해가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한 것이고 수감 사흘 만에 이제 성폭행 고소를 한 건데 저 네. 부분이 아마 엄태웅 씨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엄태웅 씨도 아마 피의자 조사를 받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엄태웅 씨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사건 6개월 지나서 고소를 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한 사기로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아마 나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다툴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엄태웅 씨가 얼굴도 잘 알려져 있는데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혼자 찾아갔느냐. 그러니까 성폭행 여부를 떠나서 그런 약간 그 일반의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게 현실인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를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 엄태웅 씨가 제 발로 혼자 거길 갔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또 낳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의문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엄태웅 씨가 혹시 무고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아직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찾아간 업소 좋다. 갔다고 쳐도 네. 이게 정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성매매 이런 것들을 하는 업소냐 아니면 그 피해 고소한 여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인지 이런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고소장의 내용인데 올해 1월에 일하고 있던 성남분당의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 엄태웅이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나 마사지 업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가 이제 성매매 업소라고 하게 되면 네. 만약입니다. 만약 네. 성매매 업소라고 하게 되면 엄태웅 씨가 저기 만약에 찾아가서 어떤 뭐 성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성폭행 혐의는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돈을 주고 성매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행은 없어지고 이제 성매매 쪽으로 옮겨갈 것인데 그런데 과연 저기가 이제 성매매 업소가 맞느냐 아니면 정말 마사지만 하는 업소냐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분당경찰서고 거기가 분당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저 업소가 어떤 형태의 업소인지는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면 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 추측으로는 결국에는 아마 저 엄태웅 씨는 무혐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개월이 지난 얘기고 지금 성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뭐 정액 반응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더군다나 엄태웅 씨가 저 오피스텔을 방문했느냐 안 방문했느냐는 사실은 오피스텔 입구 같은데 CCTV를 보면 되는 건데 네.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CCTV가 남아있을 리가 없거든요. 아, 6개월 정도는 보관을 안 합니까? 대부분 이제 그 CCTV가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면 아마 남아있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엄태웅 씨가 저기를 방문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했다는 이 3단계를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모두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태웅 씨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 무혐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김태현 변호사 이제 90% 이상이라고 숫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태웅 씨의 반응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아닙니다라고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뭐 혐의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또 잘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엄태웅 씨 쪽에서는 정말 사실 무근이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일부러 뭔가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그날 뭘 했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다른 게 있는데 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추가 곁가지 같은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성매매 같은 거, 성폭행 같은 거 없었다라고만 가장 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에 대한 상징처럼 되어 있는 엄태웅 씨의 이런 성폭행 논란 자체도 이제 집안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친누나가 가수 엄정화 씨잖아요. 그 가족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을 간 상태에서 이 보도를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고 엄정화 씨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족 회의를 하기 위한 소집을 했다. 자, 가족 여행을 해외로 간 모양이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이제 당황한 가운데 일단 계속 가족 회의를 소집해서 대응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6개월 전 상황인데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낼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